됐지. 됐어? 오케이? 어느 날이면 괜찮아졌어. 자, 98조 평행의 이동을 tes세요. 으차. 뭐 여러분들이 한 번은 배웠던 거고 두 바퀴째, 세 바퀴째 돌아가는 느낌으로 복습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정보들 요약해서 제가 빨리 전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공식 몇 개 외워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일단 바로 얘기할 게 평행이동입니다. 이 친구는 총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배울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점, 두 번째는 도형. 그 점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우리 초딩 때부터 했던 거예요. 수직선 그린 다음에 정확히는 중1 때부터 배웠구나. 중1 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 0을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예요.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요. 오른쪽은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이걸 중1 때 배우네. 그치? 초딩들은 음수를 안 배워. 5 빼기 8 얼마야? 그러면 초딩들은 5에서 8을 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 중1 때부터는 우리가 5 빼기 8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해. 그림도 이렇게 배운다. 5 빼기 8은요 0에서부터 으차차차차 플러스 5로 5칸이죠. 이동을 하고 그냥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8칸 움직여서 나오는 결과가 이제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들으면서 당연한 얘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사실 뭐야? 평행이동이에요. 점의 평행이동. 0이라는 점이 있는 거지. 이렇게. 0에서부터 우리는 무슨 짓을 했다? X축이죠. 이게 좌우로 뻗어 있는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즉 X축으로 플러스 5만큼 이동을 했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을 때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마이너스 8만큼 이동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왼쪽으로 8칸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죠. 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좌표가요 이동하는 만큼 그대로 이동하는 수치만큼 더해줬을 때 이동된 점의 좌표가 나옴하고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y도 마찬가지지. y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축을 위아래로 쭉 뻗어놨을 뿐이지 계산 자체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은 이동하는 만큼 더하면 돼 였어. 근데 문제는 도형이죠. 도형의 평행이동 이거를 가장 먼저 접하는 건 언제냐? 2차 함수겠네. 아니다. 1차 함수다. 1차 함수. 정확히는 도형의 평행이동 여러분 중2 때 배웠던 1차 함수 때 얼핏 나오는데 자세히 따지지 않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언제 나오냐? 중3 때 2차 함수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두 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는 꼭지점이 0,0 오른쪽은 2,0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꼭지점을 물어보면 끝나? 근데 이제 무슨 관계야? 라고 물어보는 거지. 얘랑 얘는요 꼭지점을 가지고 확인해 봤을 때 왼쪽 오른쪽으로 몇 칸? 2칸 차이가 나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모양은 뭐 달라지지 않고요. 그래서 한 친구는 0,0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꼭지점이 그려질 것이요. 한 친구는 2,0에서 뭐 이렇게 그려질 것이요. 모양은 똑같으니까 우리는 이 둘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한다? 이동을 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 이동했다? X축으로 이만큼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바뀝니다. 점을 가지고 판단해 봤더니 맞아요. X축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X2 더하면 끝이야. 점은 이렇게 쉽다. 그치? 근데 도형은 반대야. X였던 식이야.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니까 X 플러스 2가 아니라 X 마이너스 2가 된다. 즉
X축으로 이동한 만큼 오히려 더한 게 아니라 빼준 형식으로 식이 바뀐다라고 배워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야 외워 도형의 방정식 즉 2차 함수에서 X축으로 얼마 이동했다 그러면 뭐 해? X에서 그만큼 빼 하고 그냥 우리가 외우고 넘어가지. 그냥 이렇게 된다. 북한 가면 식이 이렇게 바뀐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줘요. 자세히 얘기 안 해줍니다.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겠지만 보통은 고등과정에서 배우기 때문에 잘 안 건드려요. 왜 이렇게 되는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뭐 아무렇게나 하나 그릴게요. fx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다 치자. y는 fx. 얘가 지나가는 점 중에 하나를 x, fx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 친구를 x축으로 뭐 얼만큼 움직였다 치지 뭐. 숫자로 잡을까? 숫자로 잡지. 5칸 갖다 치지 뭐. 5칸 이동을 해서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5칸 이동한 함수를 gx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즉 fx를 가지고 x축으로 얼마? 5칸만큼 이동을 했다. 그게 gx야 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지나가는 점 중에 하나를 내가 랜덤으로 이렇게 잡았잖아. 얘도 오른쪽으로 그대로 5칸 이동했을 거란 말이지. 좌표로 따지면 여기가 x가 아니라 5칸 갔으므로 x 플러스 5라는 좌표가 될 거예요. 맞지? 그리고 이제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점이랑 x좌표는 다르지만 서로 y좌표는 어때? 똑같이 일치하지 않겠어요? 로 시작하겠다는 거야. 이 왼쪽 점은 x, fx예요. 맞죠? y좌표가 곧 fx가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요 점 오른쪽 점은 x 플러스 5, fx이기도 하지만 이따가 집어넣어서 g라는 함수에 x 더하기 5를 대입했을 때 결과가 같다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놓고 우리는 fx랑 gx를 비교할 수 있지 않겠냐가 된 거야. 당연히 점을 놓고 봤을 때 x와 x 플러스 오른쪽으로 5칸 지나간 점인데도 불구하고 y값은 똑같다라는 의미를 가진 식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fx를 기준으로 삼고 얘를 토대로 gx를 만들고 싶은 거야. x축으로 5만큼 이동한 이 gx는 누구야? 즉 이 식에서 우리는 gx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지. 이 내부를요 x 플러스 5로 냅두는 게 아니라 뭐로 바꾸고 싶은 거야? x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는 거예요? 앞뒤 주체를 바꾸는 겁니다. 어차피 얘네들 5칸 차이가 나면 봐봐. 내가 지금부터 여기를 x로 잡고 여기를 x 빼기 5로 잡아도 같은 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다시 말하자면 여기 x자리에 x 빼기 5를 대입할 거예요 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 x-5를 여기다가도 대입하고 여기다가도 대입하게 되면 그래도 성립을 할 거 아닙니까? 왜? 요 식은 모든 x에 대해 항상 성립해. x가 1이든 2든 3이든 상관이 없이 항상 성립을 해. 맞지? 따라서 x-5라고 하는 수를 집어넣어도 성립을 할 거야. 그러면 gx는 뭐가 돼? fx-5가 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을요. fx에서 gx를 바라보던 쪽의 시선을 거꾸로 바꾼 거예요. gx의 입장에서는 fx를 바라봤을 때 왼쪽으로 5칸 간 놈 아니냐가 된 거지.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이게 좀 풀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x축으로 5칸 이동했어요. 그러면은 x-5를 대입해서 식을 만들면 됩니다. 라고 바뀐 거지. y도 마찬가지야. y도 마찬가지야. y도 이제 뭐 똑같이 여기서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사실 y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더 쉽고 빠른 게 뭡니까? 우리가 이거 y 같은 경우는 y축 이동은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y축으로 5칸 이동해요 라고 했을 때 굳이 y에서 이동한 만큼 빼서 식을 이렇게 만들지 않죠 보통은요. 맞긴 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지. 어떻게 합니까? y축으로 이동하는 평행 이동하는 과정은 그냥 요 함수에 뒤에다가 뭐 하면 돼? 이동한 만큼 내가 이렇게 상수 추가하면 끝입니다. 그쵸? 왜? 이 자식은 이게 꼭지점이기도 하지만 y절편이기도 하죠. 이게 y절편이 0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자식은 y절편이 얼마예요? 하고 똑같이 0 집어넣어서 확인했을 때 타석은 올라갔으니까 y가 0,5 y절편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여기 상수항 우리가 추가하는 게 y절편 변한 거랑 똑같다 이거야. 그럴 바에 그치? y 자리에서 이걸 빼느니 그냥 y축 이동원만큼을 상수항으로 더하면 더 깔끔하지 않겠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설명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y는 그걸 생략합니다 보통. 그럼 결론은 이거네. fx라고 하는 어떤 뭐 함수든 도형이든 뭐든 다 있다고 치죠. 이 친구를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도형의 이동을 통해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하고 싶은데요 하면 쉽고 빠르게 풀겠다. 그럼 뭐 하라고? 그냥 이동한 만큼 서로 빼면 돼. 이게 끝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우리가 유연하게 풀겠다. 그러면 x축으로 이동한 만큼은 x에서 빼주면 되고 a만큼 빼주면 되고 y축으로 이동한 거는 옆에 상수로 추가해서 더하면 됩니다. 같은 뜻이죠, 이 둘이. 그죠? b 이항하면 같은 식이니까 어떻게 푸시든 여러분 마음대로가 됩니다. 됐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상수를 더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들 풉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이렇게 나온 애가 있어요. 본 적 있어? 도형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 표기합니다. x, y가 동시에 변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 같은 애들. x 혼자만 변수가 아니야, 얘는. 그지? 동시에 x, y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x, y 둘 다 변수예요. 도형의 방정식 한쪽 0으로 만들어 놓고 이 친구를 가지고 지금부터 x축, y축으로 이동하라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각각의 문자에서 어떻게 해줘? 빼주는 식으로 푸는 게 더 무난할 수 있다는 거. 이동하고 난 뒤에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요. 바꿀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푸는 게 사실 뭐 일반적인 풀이다. 됐죠? 근데 이렇게 설명은 나도 해. 다들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 다음에는 꼭 하나씩 덧붙여. 근데 여러분 2차 함수도 그랬고 원의 방정식도 그렇고 이 방법으로 풀었을 때보다 더 간단하고 빨리 푸는 게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원 같은 경우는 이 원을 대표하는 점, 다시 말하자면 중심점. 그죠? 0,0이 중심점이고 반지름이 3입니다. 라는 원이잖아. 그지? 그래, 이걸 가지고 A, B 이동해.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점의 이동으로 가자는 거야. 중심점이 A, B가 됩니다. 반지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가 돼. 중심점이 A, B고 반지름이 3인 원이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표준형으로 만들 수 있는 식이 나온단 말이야. 맞지? A, B가 중심점이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대부분의 문제선 더 빠릅니다. 한 10개 있다 치면은 8, 9개 사이는 얘가 빨라요. 점을 가지고 푸는 게.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2차 함수도.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동했다 치자.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얘를 2차 함수도 X축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는 1만큼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변할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동한 만큼 빼면 돼요. 그래서 X 빼기 3 하나 그리고 Y축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올리면 돼. 하고 풀잖아. 그지? 지금이야 뭐 어차피 숫자 가지고 푸는 거에 큰 차이가 없다만 여기에 막 K가 들어간다거나 루트가 들어간다거나 복잡한 분수가 들어간다거나 변수가 들어가면 골치가 아파지겠죠? 그래서 저는 뭐로 추천을 해요? 야, 꼭지점 0,0이야. 이렇게 이동해. 그러면은 3,1이 꼭지점일 거 아니야. 맞지? 그대로 3,1 꼭지점인 거 표준형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문제 풀 때 한결 더 상쾌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 이런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게 좋다. 점의 이동으로 바꿔서 푼다는 거예요. 점의 이동. 이거를 대칭 이동이랑 섞어주면은 더더욱 깔끔하고 쾌적한 풀이가 완성되는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죠. 어쨌건 도형의 평행 이동까지는 설명이 끝이야. 결국 외우라는 얘기지. 이동한 만큼 책에서 빼세요. 끝입니다. 각각의 문자에서 빼는 겁니다.
이제 뭐로 바꾼다? 대칭 이동으로 간다. 얍. 합, 합. 나 녹화 눌렀나? 갑자기 잠깐만. 누른 것 같아. 누른 것 같아. 녹화 중인 거야. 마이크 켜져 있는 거 보니까. 혹시 다음 주 화요일에 뭐 휴가 가거나 하시는 분 있나요? 없어? 중등은 지금 휴가 간다고 한두 번씩 빠지고 있어가지고 혹시 물어봤습니다. 없는 휴가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얌전히 나오란 말이야. 보강 가려면 골치 아프니까. 고등은 수업 시간이 엄청 길어서 수업 영상으로 보통 이제 보강 시간 줄이고 이제 영상으로 대체하는 느낌이 좀 있고, 중등은 그저께 공지가 올라왔어요. 중등은 절대로 영상 강의로 대체하지 말고 무조건 실제 강의로 보충하세요라고 왔어. 영강 빠지면 큰일 났다. 이제 휴가 시즌이라 엄청 빠질 텐데 애들. 자, 대칭 이동 갑니다. 대칭 이동이요. 대칭 이동도 사실 우리 초딩 때, 중1 때 배웠던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어. 애들이 그거 물어본다. 선생님,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를 또 한 번 더 붙이면 플러스 3이잖아요. 왜요? 라고 물어봐. 왠지 알아? 마이너스가 두 번만 하면 플러스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 그지?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지? 근데 왜요? 이게 대칭이동이야. 구호를 바꿔준다는 것 자체가 어딜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0을 기준으로 대칭시키는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0에서부터 왼쪽으로 3칸 간 거예요. 길이가 3이죠.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더 붙였어. 그 얘기는 뭐야? 얘를 0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켜 주십시오. 즉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하는 점으로 위치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순간 뭐가 된다?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된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가 두 번 만나면 3에서 마3 갔다가 다시 3으로 가는 두 번의 대칭을 거쳐서 원래 있던 숫자 3으로 돌아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약속했어 라고 넘어가시는 선생님들 설명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이너스 붙이면 대칭이야. 그래서 여기 대칭이동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뭘 배워? 도형의 대칭이동, 점의 대칭이동에서도 Y축 기준 대칭을 했을 때와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했을 때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 Y축에 5라고 하는 점이 있어. 정확히 0,5죠? 이런 점이 있어요. 얘를 X축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세요. 그러면 이 길이만큼 뚫고 지나가서 밑에 점 찍으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맞죠? 내가 뭐라고 설명했지? 대칭축을 향해서 이동한 길이만큼 뚫고 지나가서 점을 찍으라고 했어. 이게 대칭이야. 그지? 이거 마지막에 요 놈으로 설명하는 유형이 하나 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얘기한 거다. 뭐 아무튼 이 두 길이가 어때? 똑같아.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을 했다. 근데 마침 여기가 Y좌표가 0이었기 때문에 X축이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 높이가 5층이었으면 이쪽은 지하 5층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부호를 바꾸면 됨이에요. 근데 누구의 부호를 바꿔? X축 대칭을 했을 때는 Y점의 좌표가 바뀝니다. 라는 거고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했을 때는 X값의 부호가 바뀝니다. 이렇게요. 즉 대칭한 축 말고 또 다른 문자의 부호가 바뀝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거죠. 얘랑 똑같은 거라고 대칭이는. 이거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다르지 않아. 똑같이 나옵니다. 점과 도형의 방정식에 모두 대칭 이동해서 같은 규칙을 공유해요. 왜요? 아까 평행 이동에서는 아이씨, 선 긋자마자 휘어버리네.
평행 이동에서는 점이랑 도형이랑 달랐잖아요. 얘는 왜 똑같아요? 얘는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생긴 어떻게 그릴까? 뭐 귀찮은데 하트를 그릴까? 하트를 그렸어요. Y축 대칭인 놈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 하트 모양 도형의 방정식을 뭐 대충 요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Y축에 대칭을 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 어딘가에 A, B라는 점이 있다. 치자 이거. 그럼 얘를 가지고 Y축 대칭을 했을 때 뼈 해서 왼쪽으로 갔을 때 요 점의 좌표는 이제 점이죠. 점의 좌표는 누가 바뀌었어? X 부호가 바뀌지 않았을까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 fx,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에는 요 점도 있고 요 점도 있는 거예요. 맞죠? x, y로 바꿔서 상관없고요. a, b로 썼는데 아무튼 x 자리에 a, y 자리에 b를 넣어서 요게 성립을 하는 한편 동시에 모두 성립하는 거야. 마이너스 a, b를 집어넣어서 요렇게 써도 성립을 하는 거야. 즉 x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 이 식은 항상 성립을 하게 됩니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Y축에 대칭을 했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도형의 방정식도 다르지 않아. 그냥 X부호 바꿔주시면 돼요. 이게 Y축 대칭을 한 결과입니다가 되고. 뭐 반대로 이제 X축 대칭이라 그러면, X축 대칭을 하면 이제 어떻게 생겼지? 얘가? 이 짱구 공댕이가 이렇게 생겼겠네요. X축 대칭한 모양이죠. 맞죠? 이 친구를 X축 대칭했을 때 나오는 요 점의 좌표. 그지? 그러면, Y의 부호가 바뀌었네? 그래도 어차피 성립을 또 하겠네가 되는 거야. 그래서 Y축 대칭, 그리고 X축 대칭했을 때의 결과는 각각 반대쪽 문자의 부호를 바꿔주면 됨으로 점도 통일하고 도형도 통일해서 한 번에 적용시킬 수가 있음이에요. 간단해요. 대칭 이동 같은 경우는. 뭐 하나만 더 얘기할까? 원점 대칭도 배워. 대칭 이동에서는. 여기 대칭하세요. 점 대칭을 여러분들이 초6때 배우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뭘 배워? 이렇게 생긴 선 대칭. 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도형을 대칭시켜 보세요. 그러면 뭐 그 당시에 뭐 데칼코마니니 뭐니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뭐 잉크 바른 다음에 종이 접었다가 피면 반대쪽에 똑같이 나오고 막 이런 거 배운단 말이야. 그지? 선 대칭은 되게 쉬워 생각보다. 근데 점 대칭은 은근히 까다롭다. 네? 점 대칭에서 이런 거 배워. 얘를 점 대칭해서요. 삼각형 반대쪽에 그려보세요 라고 배웁니다. 이거 은근히 헷갈리잖아? 나 초6들 이거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설명할지 너무 고민돼. 선생님, 선대칭은 좀 쉬워서 알겠는데 점대칭 이거 하래요. 어떻게 돼요? 점의 대칭을 시키려면. 그게 뭔 뜻이에요? 하고 물어봐.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뚫고 지나간다고 표현을 했지. 요 점 봐봐. 요 점을 이 기준, 얘 뭐라 P라고 할까? 요 점 A, B, C 각각의 세 점이 있다고 쳐요. A점을 P에 대해서 점대칭을 할 거야 라 그러면 A에서 P까지 연결한 이 길이만큼 그대로 뚫고 지나가서 요 지점에다가 대칭점을 찍으면 된다 라고요. 여기 선대칭도 마찬가지야. 요 점을 가지고 선대칭하라 그러면 대칭축을 뚫고 지나가서 그 길이 그 각도만큼 그대로 점 찍으면 돼. 얘도 마찬가지고. C라고 하는 점을 P에 점대칭하면 이렇게 딱 선 그려서 이 길이 이 각도만큼 뚫고 지나가면 대칭된 점의 위치가 나옴. B도 마찬가지고 뚫고 지나가면 이런 식으로 이 길이 이 각도만큼 뚫고 지나가면 B 다시가 나옴. 그래서 A, B, C를 대칭시키면 점 대칭시키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초딩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그럼 1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이해를 하더라. 하면서 여기 이 학원에 초딩들을 가르쳐 본 선생님이 있을까?
많이 없을 걸 생각보다. 왜냐면 이제 서울 쪽은 선생님들이 중등이면 중등, 고등이면 고등, 초등이면 초등 다 이제 구분되어 있거든요. 초등쌤이 중등하고 중등쌤이 고등하고 이런 게 많이 없어. 초등생님들은 보통 이제 계속 초등만 하는 거야. 여기도 이제 이 학원에 중3까지 다녔던 분들 고등부로 이제 12월에 올라왔잖아요. 그때부터 중등생들 만날 수가 없죠. 지나가다가 보는 건 가능한데 수업 때 못 만나요. 왜? 중등생들은 고등 수업을 안 하니까. 내가 좀 특이한 거야. 나는 중등, 고등을 다 하거든. 나는 왜냐면 저번 학원에서도 초등까지 다 했어. 초등, 중등, 고등을 다 합니다. 재수생도 했어요. 재수생이 와가지고 수업해달라 해서 네 하세요 라고 해줬지. 스펙트럼이 넓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나. 초딩 때 애들 설명했던 것들. 초등 여자애가 나보고 울었어. 무섭게 생겼대. 슬픈 기억이 떠오르네. 저 쌤이랑 수업하기 싫어요. 왜?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슬프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인상을 좀 쓰고 있었어요, 학원에서. 왜냐면 애들이 너무 이제 놀자판이어서 무게를 좀 잡아야 돼서. 숙제 안 해오잖아? 그럼 지금처럼, 야, 또 숙제를 안 해왔냐? 아유, 내가 머리가 빠진다, 빠져.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막 진짜 내가 숙제 안 해오잖아? 하루에 책 한 권씩 찢었어. 야, 책 갖고 와. 빡! 그리고 던져줘야지 마무리야. 이딴 식으로 할 거다. 미쳤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당시에는. 장난해! 막.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애들이 이제 하도 말썽을 많이 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애들 공부를 안 해. 너네 상상도 못 할걸? 예를 들면 이제 남자애들 6명 있는 반이에요. 내가 수업하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봤다? 딱 보니까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너무 덥다고 팬티만 입고 수업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선생님 앉아 여기 수업하고 있는데 바지 이렇게 내리고 수업 듣고 있어. 야, 뭐하냐? 그러니까 아, 덥잖아요. 이러면서. 제정신들이 아니라니까. 다들 약간 뭐라 그러지? 마탱이가 갔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여자애들은 그 뭐야 페미니즘, 남자애들은 일배 이거 유행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배 드립 치고 있고 지긋지긋. 내가 적당히 이제 웃으면서 아유 그래도 숙제 해야지. 야 이거 안 하면 너 어떡하려 그래 이러면은 귀등으로도 안 들어. 엥? 하고 이제 자기가 다 하고 있어. 핸드폰하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한번 터진 거지. 좋게 얘기하고 행복하게 수업을 했더니 앞에서 이렇게 2명 앉아가지고 막 떠들고 있고 저쪽은 핸드폰 보고 있고 이쪽은 막 서로 막 머리 잡아당기고 있고 막 목침도 이러고 있다가 저기 루시안 자리에서 누가 이제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띵 이거 알죠? 띵 띵 하다가 떨어뜨려 굴러서 이제 이 앞까지 온 거야. 내가 이렇게 봤어. 이 앞에 있던 애가 이제 그 500원을 또 이제 지가 가져가려고 발로 이렇게 탁 눌러요. 눈은 날 보고 있는 거야. 이 상태로 날 보면서 발로는 얘를 누르고 있어. 저 뒤에 류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내 500원 내놔! 이러고 막 발 들고 이제 꺼내가려고 이제 힘쓰고 있어. 내가 이제 그게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극대노했던 날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거기까지 극대노 했는데 터지진 않았거든? 근데 왜 터졌냐면 순간적으로 내가 딱 참았는데 이렇게 막 개판이잖아, 분위기가. 근데 저 옆에 강건승이가 수업을 듣고 있던 거야. 근데 이제 하도 막 떠들고 막 시끌벅적하니까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앉아있다가 를 한 거야. 답답한 거지. 지금 이제 수업 들어야 되는데 옆에서 막 장난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제가 왜 한숨을 쉬었지? 수업 듣다가 이놈들 때문에 방해가 돼가지고 빡쳤구나. 그러니까 이제 느껴지자마자 나도 같이 이제 폭발을 한 거죠. 빵! 해가지고. 수업 도중에 딴 사람을 방해하는 거 행위 자체가 그때부터는 잘 못 참아. 바로 이제 이걸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던졌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쫙 던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분필도 날아가고 있어. 이렇게 던져놔버려 되게. 쫙 분필 날아가면서 이제 와장창 쿵쿵쿵 부사부사하려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야! 한 다음에 순간 내가 여기 있으면은 이제 얘네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문을 닫고 나갔죠. 이런 다음에 이제 문 닫고 나가는데 문 너무 세게 닫아가지고 유리창이 막 빵빵빵빵빵 떨리니까 이제 원장님이 날 찾으러 온 거죠.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에요? 아, 아닙니다. 이러면서. 잠깐 열 좀 식히고 들어가겠습니다. 교무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번 하니까 안 떠들어요. 이게 웃긴 거야. 어? 사람이 재밌게 즐겁게 이제 부드럽게 수업을 하면 보통 이제 아유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화 안 내고 막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감사함을 느끼고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이용하는 사람이 한두 명 생겨. 그런 거 있죠. 그 쓰레기 이론이라고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뭐 이렇게 다 먹은 이제 컵 같은 거를요. 그 지하철 출입구에 그 돌 계단 거기 손잡이 위에 이렇게 누가 한 명이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도 다 거기에 쓰레기 올려놔.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보면은 거기에 막 쓰레기 막 몰려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누군가가 처음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이 거기 다 놓는 거야, 쓰레기를. 이것처럼 수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누가 이렇게 열심히 막 듣다가 어떤 한 명이 이제 저 사람은 숙제를 안 하거나 수업 시간에 좀 장난쳐도 뭐라고 안 하네. 딱 느끼면서 이제 한 명이 수업 태도가 약간 이제 이상해지는 그 순간 다른 애들도 나도 그럼 해도 되겠네가 돼요. 다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었다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극대노를 해줘야 애들이 수업을 했다고. 그런 슬픈 기억들이 떠오른다 갑자기. 근데 이 얘기 왜 했지? 기억이 안 나네. 이 얘기 왜 했더라? 기억이 안 나요. 쉴 때가 됐나? 뭐, 이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점대칭 얘기. 그래. 뭐, 이렇게, 그래. 점대칭 얘기하다가, 초딩 얘기하다가 일로 됐구나. 맞네. 초딩들도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하더라. 난 일평생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를 연구한 사람이야. 자, 아무튼 대칭이동에 대해서 제가 얼추 거의 대부분 얘기를 끝냈습니다. 정리합니다. 점이든 도형이든 상관이 없다.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대칭을 한 축, X축 대칭 혹은 Y축 대칭 그리고 이제 추가로 원점 대칭 0,0 세 가지로 나눴을 때 X축 대칭은 Y의 부호를 바꿔주는 식으로 근데 Y축 대칭은 X의 부호를 바꿔주는 식으로 원점 대칭은 둘 다 해주는 거죠. X도 바꾸고 Y도 바꾸는 식으로 도형이든 점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설명 마무리가 된 거예요. 대칭이동은 여기서 90% 끝나. 사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요놈 대칭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요거? 얘랑 요놈이 있죠? 요 두 놈 기억하세요? 원래 이놈들 증명을 하려고 하면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해요. y는 x를 기준으로 요렇게 xy축 xy축 잡고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망하냐 그림이? 어차피 설명은 안 할 건데 그냥 뭔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이렇게 생긴 y는 x 그려놓고 여기 a, b 잡은 다음에 여기에 대칭해봐. X축도 아니고 Y축도 아니고 직선 대칭해봐. 그러면 얘 어디로 이동해? 요 점 누구야? 하고 물어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푼다. 공식을 외우지 않고 그냥 직접 대칭을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대칭축 기준으로 선을 긋는다. 수직선 긋고 이 각도 이 길이만큼 뚫고 지나가면 이동한 점, 대칭한 점이 나와. 그래서 뭐 하는지 알아? 첫 번째, 수직선 구함. A, B 지나가야 되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수익성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동한 점을 m,n이라고 하려나?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두 개의 중점을 찾습니다. 가운데 m,n과 a, b의 중점을 찾으면 해당 직선 위에 있어요. 즉 2분의 m 플러스 a x좌표고, 그 다음 y좌표 중점 내면 n 플러스 b. 이게 중점이잖아요. 얘가 해당 직선 위에 있어. 집어넣고 얘랑 같이 연립하고 막 이런 문제가 튀어나와.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는 해당 단원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교육과정 외라서 당장 얘기 안 합니다. 언제만 튀어나옴? 이렇게 기울기가 2라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던가 이런 기형적인 직선들, 이런 애들 풀 때만 이런 방법,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좀 복잡한 방법을 쓸 거라서 지금 당장은 얘기를 안 할 거고요. 그때 되면 다시 보여줄 거고요. 쉬는 시간 주려면 정리만 하고 끝납시다. 이 두 개는 외워라. y는 x 대칭을 했을 때 증명과정 아까 같이 가는데 증명과정 생략하고 무슨 결론이 뜨냐? 대칭을 했을 때는 x, y의 위치가 바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형의 방정식도 x랑 y로 이루어진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 근데 y는 x 대칭을 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 x, y의 위치가 바뀌어. 이렇게요. a, b는 b, a가 돼요. 4,1은 여기에 대칭하는 순간 뭐가 돼요? 1,4가 돼요. 이렇게요. 위치 바꾸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친구요? 이 친구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x, y 위치 바꾸면서 부호도 뒤집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뭐 그냥 기억만 잘 해놔. 어차피 문제 풀 때쯤 되면 옆에 또 써 있으니까. 요 책은 또 없네. 요 책에는 없어. 요 책에는 y는 x 직선 대칭만 있다. 여기까지만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설명 끝. 112쪽은 뭐 설명 안 했는데 그거는 차후에 다시 하기로 했죠. 이따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좀 이따가 저거 합시다. 유제 좀 풀어봅시다. 유제? 연습 문제 좀 풀어봅시다. 오케이. 휴식.